2015년 10월 5일에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했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대측 인사를 불러서 제대로 시비를 가리려 했던 심포지엄은 기자가 책동으로 몰아버리고, 반대쪽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근거 조작하면서 걸기대회한 건 훌륭한 학술대회로 둔갑을 시키고, 이 김태식 기자도 바로 여기 참석했더라고요. 이 학술대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학술대회가 열리기 이전부터도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측을 철저하게 배제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점을 예언한 바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지켜본 이 학술대회 진행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보다도 더 점잖게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명색이 7개 전문단체가 참여한 학술대회라는 곳에서 제대로 된 반대측 연구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들이댄 경우가 내용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지난 방송에도 많이 보여드렸지. 상당 부분을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학술대회가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반대 의견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학술대회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시켰다는 건가요? 앞에서 그런 사례 여러 소개해놨잖아요. 주류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물론이고 일부 기자들까지 검증이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건 말이에요. 풍납소송을 한송백제 수도인지 여부를 토론으로 결정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걸 보세요. 하다못해 보상 문제 때문에 한성백제 왕성에 대한 시비를 다루게 된 풍납동 주민들도 반대 논리 가진 사람을 불러서 시비를 거리는 차원의 심포지엄을 열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의 행태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2015년 10월 5일 프로스센터에서 열린 풍납소송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 이걸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한 내용부터 의미심장해요. 이거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우리 학교에서는 7개 기관과 연합하여 최근 풍납소송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려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홍보를 그렇게 했었군요. 내막을 모르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학술대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이를 밝히는 것이 관련 전문가 학회가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풍납소송이 백제왕성인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이 지역 발굴 사업에 몇 조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실을 밝힐 학술대회를 연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 진심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최 측이 내세운 대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슈를 밝히자면 당연히 이슈에 대해서 잘못 알려놓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격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논리 싸움을 벌여서 제압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근데 그 당사자가 바로 저였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학술대회가 기획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그랬군요. 언급하기도 민망할 만큼 이 학술회의 발표 토론자는 당연히 풍납도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채워줬어요. 이 자체가 항성백제 왕성에 대한 논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할 일이죠. 이러는 것 때문에 말 하나마나 할 소리를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면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와 논리를 공개해가지고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네. 뒤집어 말하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을 배제해버린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보나 마나죠. 즉 이렇게 기획된 학술대회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될 거예요. 사실 학계가 맨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학술 세미나라는 걸 치러놓고도 바로 여기 참여해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 경우가 없다. 이렇게 질타하는 기자도 있잖아요. 신현준 기자였죠?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학술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풍조가 대한민국 사회에 뭘 시사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황당함을 넘어서 섬뜩한 측면도 있잖아요.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주재하는 곳이 뭐 도시사학회, 백제학회, 중국고증세사학회, 중부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문화재청, 서울시청, 송파구청 후원까지 받았다고 당당하게 명시돼 있고요. 여기에 나온 학회하고 후원 기관들의 이름만 봐도 역사학이나 고고학 관련자들은 기축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고대사 관련 학회 거의 전부가 풍납도성을 한생 백제 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필두로 서울시청, 송파구청 후원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죽을만 하겠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원칙적으로 학술적인 논란은 근거와 논리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 세력을 과시하는 걸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납도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냐 아니냐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죠.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학술단체들이 반대 주장하는 사람을 배제해놓은 채 특정 결론을 낼 사람들은 모아서 학술대회라는 걸 하겠다고 열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학술대회라기보다도 권리대회라고 하는 편이 나을걸요. 벌기대회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나요? 사실 그 이상이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각을 벌여가지고 상대를 매도해 놨으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시도하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데는 더 주력하겠지만. 그래서 7개나 되는 학술단체에서는 풍납도성 관련 문제를 세력과시하고 정치인을 동원한 매도로 해결하려는 거겠죠. 점잖은 척하는 학자들이 그야말로 책동을 해야 되는 이 사태를 뒤집어 보면 그야말로 섬뜩한 이면을 보일 겁니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오만과 편견이나 아집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뭔가 이래야 될 만큼 큰 이권이 걸려있지 않은 바야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으니까요. 사실 발굴비용에 대한 고고학계의 집착을 감안하면은 그 이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주류학계에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다못해서 보상이라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관련 심포지움을 주최한 풍납동 주민들 쪽에서도 반대 주장을 하는 인사들을 찾아서 시비 가를 기회를 줬잖아요. 이때 반대 토론할 사람을 구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지는 앞에서 얘기했죠. 저 혼자서만 10여 명을 추천했는데 거의 다 황당한 이유 핑계대면서 도망가 버리고 박순발 이도학 교수 만났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피했나요? 그때 시비 가르자는 자리 피한 당사자들 상당수가 이 학술대회는 나왔더라고요. 하필 지난번 나섰던 사람이 이번에 빠진 것도 이채였긴 하지만 집 회거리만 모아놓고 걸기대화하는 곳에서 좀 소신 밝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어쨌든 비전문가들도 최소한은 도리는 지켰는데 순수하게 학술적 시비를 가리는 데 집중해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리까지 저버린 셈이죠.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반대 주장 편은 측을 일방적으로 소위시켜 놓은 채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슈를 밝히겠다는 학술대회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발상에 7개나 되는 학술단체, 대한민국 문화재청, 서울시청, 송파구청 관계자 중 누구 하나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와 기관을 끌고 가는 핵심 요인들이 철저하게 이런 원칙 무시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기성학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학계 일부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대세에는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적어도 학계를 이끌고 가는 핵심은 이런 일을 벌이는 분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물음표 쳐야 되지만 학회들을 이런데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학자분들이 이런 일 벌여놓으면 찜찜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정찜찜하면 이런 걸 밝히려는 측에 대해서 생튀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2015년 심포지움에서 박순말 교수하고 맞붙었을 때 풍납도성이 왕성이라는 근거를 하나도 대질 않길래 제가 답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쪽에서 제시해야 될 근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토론이 되려면 제가 제시하는 근거가 틀렸다는 거라도 말을 해줘야 된다. 최근에 뭐 봤더니 이 말하는 게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론은 받으셨나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단지 몇 달 후에 벌어진 그들만의 학술대회에서 반론이라고 몇 가지가 나왔던데 그것도 조작이더라고요. 반론조차도 조작이었다고요? 반론이랍시고 하는 걸 보면 어딘가 익숙한 수법일 겁니다. 유황문명편에서 송호정 교수가 썼던 수법이거든요. 그런 수법을 이 경우에도 썼다는 건가요? 논쟁을 진행시키면서 초점을 슬슬 변질시키다가 다른 사람 주장하고 섞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내용 만들어서 꼬투리 잡는 수법이요. 이런 현상은 보통 찜찜한 측이 많은 쪽에서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게 기본 상식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저하고 강찬서서의 공조로 출간했던 이 책의 주제에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백제 초조에서의 초점을 맞춘 주제는
풍납토성만큼은 한성백제의 왕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촉발된 논쟁이라면 풍납토성이 왕성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인 초점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면 진짜 한성백제 왕성은 어디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저도 몇 번 강조한 거지만 어느 정도 발굴이 진행되고 자료가 모이는 곳을 두고 이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을 지목해가지고 이곳이다 라고 잘라 말할 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출간했던 잃어버린 백제초록도읍지에서는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왕성이 아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으로는 이제 한성백제 왕성으로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임 지목을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쳤어요. 이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묘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유력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을 두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왕성 지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는 것까지 치는데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식이에요. 그런 논리로 설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득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몰아가면 그 말이라는 거지. 다시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뭐 특정 지역 내신 하남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여기를 두고 여기가 진짜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단지 이 지역에 이런저런 상황을 조사해보면 유력하니까 여기를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을 뿐이지. 그럼 저희가 왜 잘난 결론을 짓지 못했겠어요? 풍납토성만큼 제대로 조사된 지역이 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지 너희는 엉터리고 풍납토성이 왕성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 식이면 토론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죠. 더욱이 눈속임을 위해서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 주장하고 저희 주장을 섞어놓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하남 지역을 두고 이곳이 한성백제의 왕성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향토사학자들로 부르는 이 아마추어 사학자들이고 네. 저나 강찬 선생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주장이 많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하남 지역에서 발견된 예를 들어서 천왕문사터에서 발견된 목탑수가 모두 백제 것이라는 등 뭐 교산동에서 토성이 있었느냐는 등 이성단의 전체를 백제가 쌓았다는 등 이렇게 결론 짓는데 결론 영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 했지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 주장을 선생님 주장인 것처럼 섞어놓고 매도했다는 건가요? 한 번 보시더니 바로 감잡이시네요. 그들만의 학술대회에서 이 수법을 쓴 사람이 토지박물관장이었던 신광주 관장이었어요. 자료화면 보시죠.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성삼성을 중심으로 한 하남시 일대에서는 신라 유물과 유적이 나왔을 뿐이니까 한성백제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세요. 근데 여기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축종 주제를 밝히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라는 구절을 넣어가지고 하남시와 한성백제 왕정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모두 학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처럼 몰아간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요? 일부에서는 이성삼성 등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이 모두 백제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도 다른 이유로 이성삼성 같은 하남시 유적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연결시키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뜻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누구를 비판하는데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하남시 일대 유적을 백제 거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서 하남시 일대를 한성백제하고 왕성으로 확정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의미를 가지겠죠. 사실 현재 확인된 유적하고 유물 상당수가 신라같이 이 백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역시 강찬 선생이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초기 발굴에서는 주로 신라 유적이 많이 나왔지만 이건 나중에 신라가 뭐 백제 멸망시키고 이 지역 차지하고서 이 점령하고 경영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발굴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이성삼선 주변 등지에서 명백한 백제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아래쪽에서 백제 유적하고 유물이 발견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성삼선 같은 경우에 팔자 발굴에서 백제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이 이성삼선 8차 발굴에서
명백한 백제토기, 이 목짧은 항아리라고 하는데 단경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아는 단경어는 백제 지역 안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도 당시 발굴 보고서에서는 이걸 백제토기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삼국시대 초기토기라는 식으로 어려 부려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 당사자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 없다고 부정을 하는데 강선생 말로는 이거 발굴 보고서에 처음 썼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연락까지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백제토기가 나온 걸 백제토기라고 보고서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네. 발굴단 윗사람들한테 엄청 깨져가지고 그냥 학자 수명이 끝날 상황이어가지고 이 양반하고 최몽룡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왜 이제 사실대로 말한 발구자한테 너무 핍박을 하느냐는 식으로 좀 보호를 해줬다는 일화까지 들었어요. 뭐 이거는 들은 얘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굴 보고서 왜곡은 물론이고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유물과 유적을 훼손시켜서까지 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질타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백제토기 몇 개 나왔으니까 초기 이성산성은 백제가 쌓은 것이라고 잘라 말한 적도 없고요. 단지 이성산성에 남아있는 팔각이나 국악, 12가지 이런 건물들을 두고 백제 건축물의 특징일 수 있음을 제시할 뿐이죠. 그럼 분명히 주장이 다르네요. 특히 천황사태에 나오는 목탑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부 향토나 제야사학자들이 보이는 때도하고는 극명하게 달라요. 일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천황사터에서 일부 상부 목탑 초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은 이 터에서 목탑서가 실제로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발굴할 때는 거대한 목탑터가 나왔는데 이걸 상부 목탑, 위에서 나와서 이제 상부 목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심초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강정선 선생은 처음에 이걸 보고도는 명백하게 이 신라의 목탑터 특징이 있거든요. 초석을 네모지게 잘라요. 백제는 안 자르고 그냥 쓰는데. 근데 이게 네모지게 잘라진 거 보고 이거는 신라 목탑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 선생이 초점을 맞춘 건 이게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래에 별개의 목탑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개 목탑터가 있으면 현장 책임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고 사진까지 담은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이거 확인하자고 견의를 했는데 시험 발굴이라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말만 돌아왔고 이게 다시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느냐? 강 선생은 일단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해 보면은 황룡사 목탑보다 더 큰 백제 목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어요. 그게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였냐? 건축학자의 경험상 신라가 세운 목탑은 아래 목탑이 있었던 게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그걸 파괴하고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세웠던 목탑도가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못할 정도면 300년에서 400년 정도 지나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시기를 역산해보면 한성백제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확인해보자는 주장을 못할 건 없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와 이른바 제야사학자들 주장이 분명 다르다는 점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신광주 관장은 이런 차이를 모르는 일반인들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더라고요. 저나 강찬선 선생이 한 적도 없는 주장을 가지고 일부 제야사학자들한테 동조한 것처럼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송호정 교수 때와 비슷하네요. 더욱이 이런 행각이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인 것 같단 말이죠. 뭐 그렇다면 토지박물관이라는 공기관 수장이었던 사람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신광주 관장 발표 방식을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글로 남는 발표문에는 앞에서 언급한 향토사학자들 주장에 저하고 강찬서 선생이 동조했다는 요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발표 현장에서 보여준 PPT하고 육성에는 저하고 강찬서 선생 이름을 슬쩍 집어넣었더라고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천황사지입니다. 이 춘곡리 일대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는 그 하사천동 일대의 넓은 평지의 중심부에 이 천황사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상에 대형 초석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기와편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오준재, 강창섭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백제 설치할 터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시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탑지하고 건물지 석축기단들이 나왔는데 백제 유구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통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하고 강창수 선생이 제야사학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몰아갔다는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나중에 끝까지 남는 요 발표문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네. 근데 현장에서 이 영상이 찍힐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발표 현장까지 오는 사람은 관심이 많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더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놓고서 나중에 제대로 보지도 않은 발표문에서는 슬쩍 빼놓고 항의받으면 오리발 내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주최 측한테 항의를 했어요. 근데 뭐 묵살해버리더라고요. 현재까지 뭐 사과나 뭐 수정통 뭐 받은 일도 없고. 이런 점을 봐가지고는 이 행각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다행히도 이게 현장에서 녹화하던 영상이 잡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아도 증거도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이 많은가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이런 짓 했다고 응징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부담이 없긴 하겠네요. 이런 짓을 해놓고서 주변에서 대한민국 지성이라는 학자분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사리새우 채우기에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 준화가 바로 이 교수님들이니까요. 이렇게 위선적인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 가르치고 있네요. 학부모들이 휘어지는 등록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왜 점점 파렴치한 사회가 돼가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양산하면서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시사해 주는 것이 한성백제 유적법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예요. 최근까지 이어졌던 이 경향신문 김영미 기자 보도에 따르자면은 서울시에서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보존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7,404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때는 더 이상의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지금 나가는 자료가 2016년 3월 8일 올라온 경향신문 김영미 기자의 기사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2015년 10월 학술 세미나 이후 서울시는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한성백제 유적을 발굴하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와 관련된 기사는 주기적으로 보도되었고요. 2016년 7월 13일에도 이런 기사가 이어졌어요. 이 기사대로라면 1993년부터 총 6천억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보상은 대상의 57%만 이루어지고 발굴은 8.7%만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발굴과 세계유산 등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2016년 11월 1일에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함께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 한성백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서울시가 꾸준히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죠. 이에 더하여 연구와 홍보까지 투자할 모양이고요. 이 기사들에서 밝혀주는 예산만 해도 대부분 건마다 기본 수천억 원씩 투입되는 막대한 금액이죠. 그리고 또 보상은 57%, 발굴은 8.7%에 그쳤다고 하니까 앞으로 들어갈 금액을 서울시 단위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이게 대부분 세금이라는 얘기죠?